태풍과 북상하면서 영향권에 들어간 전남 동부 남해안도 점차 바람이 강해지고 빗줄기도 굵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여 이 시간대를 전후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마다 지역에 맞는 공약 발표와 서로 간의 공세를 통해 호남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 최초로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광양의 한 병원이 지정 이후 5개월간 한 명의 환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남해안도 태풍이 근접하면서 바람이 세지고 파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강서영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여수 국동항에는 비는 내리고 있진 않지만 바람은 간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평소 잔잔하기로 소문난 이곳 여수 밤바다에 보시다시피 물결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풍랑경보가 내린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데요. 최고 7m의 파도와 함께 여수 간여함에선 순간 최대 풍속 시속 90km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에 내린 태풍 예비특보는 오늘 밤 8시쯤 태풍주의보로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20mm의 비가 예보됐는데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바람도 최고 초속 30m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가을 태풍은 큰 낙과 피해를 입힐 수 있어 농민들은 태풍이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해상으로 지나가는 만큼 양식장이나 수산업 피해도 클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도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고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이곳 전남 남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 1시쯤 태풍과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이나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과 배수구 관리 등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어젯밤 11시쯤부터 광양에서 50대 남성 A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격리 병상이 없고 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며 여러 병원이 A씨를 거부했습니다. 1시간 뒤쯤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코로나19로 호흡곤란 환자가 응급실이나 격리병상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전남 최초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광양의 한 병원이 지정됐습니다. 당시 전남도가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추진해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해당 병원이 단 한 명의 환자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재단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전남 최초의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광양의 한 병원입니다. 지정 당시 전라남도는 단 3일 만에 광양시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재단 측과 협의해 지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 부담을 느낀 직원 50여 명이 무더기 퇴사하고 환자들과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강행됐습니다. 당시 전라남도는 병상 확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도내 병상 수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졸속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지난 5월 초 5개월 만에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해제될 때까지 이 병원에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환되고 나서 환자가 계속 없었어요. 이렇게 이송되는 환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제 남아있는 그 인력들은 뭐 그냥 일 안 하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월급 받은 거. 이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받은 지원금은 약 20억 원 이상입니다. 병원 내부에서마저도 애꿎은 세금이 재단 경영난 회복용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환되기 전에 월급이 계속 119만 일부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 뭐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이제 많다 이런 식으로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사장님은
그 전담병원 그 기간에 딱 세차 이렇게 타고 나오시고 막 하시니까. 한편 병원 재단 이사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사장의 사기 혐의 2건을 접수해 한 건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고발을 준비 중인 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은 최소 10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사장은 은행 대출금 수억 원을 거래처와 짜고 직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MBC에 법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번에는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라남도에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날 경우 읍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이 사라지게 돼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아파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 건축 경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한 공동주택의 인허가와 관련해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배경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순천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는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LH는 오늘 주민 100여 명과 함께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평가에서 공사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입을 비산먼지 피해나 1급 보호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누락됐다며 부실성을 지적했고 결국 토지 보상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청회는 파행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말 주민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다음 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불꽃 튀는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 일정에 올인하면서도 서로에게 공세를 퍼부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후보.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기 전 광주 시민들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헌법재판소 광주유치 등 광주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갑니다. 불안한 후보보다는 확장성이 있는 자신을 국민의힘 대권주자와 싸울 수 있는 민주당 선수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광주에서 반전을 일으켜 결선 투표로 가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본선에 강한 후보입니다. 광주가 결선 투표를 만들어 주신다면 1차 슈퍼위크에서 3위를 차지하며 선전한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두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공격한 이낙연 후보에겐 민주당의 후보인지 궁금하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고 압도적 지지로 결선 없이 본선 진출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결선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식으로 물타기하고 프레임 전환하는데 같이 공조를 하니까 정말 그분은 민주당 후보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몰빵론을 주장하면서 결선 없이 가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불안한 과반 득표를 한 이재명 후보는 내일부터 광주 일정에 집중합니다. 5.18을 상징하는 전입빌딩 이사호에 정성호 우원식 등 캠프 핵심 지도부가 총 집결해 호남 표심 잡기를 위한 행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얼마 전 광주를 찾은 박용진 후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3박 4일 동안의 호남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김두관 후보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해 호남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후보가 사안의 본질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윤석열의 논리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이낙연 후보는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청부 고발장 사건으로 왜 윤석열 전 총장이 손준성 검사를 싸고 돌았는지 확인해줬는데 이제 와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낙연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또 가장 개혁적인 후보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과 호남형 메가시티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광주 MBC 공개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던 광주 MBC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음 주 목요일로 날짜를 옮겨 5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호남권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여수 MBC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북 8개 지상파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여객선에 확진자가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운항이 정지되고 승객들이 검사 채취를 받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20대 확진자는 확진 통보를 받고도 경기도 거주지를 이탈해 고향 섬마을을 가려다 경찰의 위치 추적에 적발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차도선에서 구급차가 가장 먼저 육지에 내립니다. 구급차 탑승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A씨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가 목포에서 신안군 신일도를 오가는 여객선에 탑승한 건 오늘 낮 12시 20분. 하루 전 성남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지만 역학조사와 이송을 거부한 채 고향 섬마을을 가기 위해 여객선을 탑승했고 경찰의 위치 추적 끝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서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성남의 확진자가 위치 파악 불가로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고 남신안 농협에 탑승된 걸로 확인된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신안군 보건소는 운항을 멈춘 채 40여 분간 선상 위에 대기하던 승객과 선원 등 96명에 대해 기양지 섬마을에서 부랴부랴 검체 채취를 실시했습니다. 안보 방역당국 나와갖고 전체 이제 코로나 검사하고 3박 전체 소독하고 우리 선원까지 전부 코로나 검사하고. 검체 채취를 받은 승객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A씨는 목포항으로 나와 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E씨는 확진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건당국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수소방서와 금호 미스이화학이 사회 취약계층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1000세트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오늘 기증식을 갖고 기증 대상인 관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일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중 27.8%는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사고 사망자 중 54.9%가 주택 화재 사망자로 집계됐습니다. 광양시 환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환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난 11일 88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선출 투표를 실시한 결과 427표로 최다 득표한 정양기 후보에 대한 당선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 성원이 안 되고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위법성 의혹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오늘 집회를 열고 조합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정 후보 당선을 미루고 법적인 절차까지 따지며 다음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집행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회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는 10월과 11월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시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신규 발굴 현안과 정부 예산안 증액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주요 SOC 확충을 비롯해 미래 신성장 산업 등 지역 현안과 민선 7기 핵심 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사업 등 국고 예산 7조 5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순천의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가든마켓 개장을 앞두고 순천시가 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4일까지 가든마켓 임원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든마켓 주식회사 정관에는 이사 11명 중 4명은 화훼류와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감사 2명 가운데 1명은 공인회계사가 맡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산물 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전남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익형 거래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경매제 중심의 농산물 거래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거래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 분석을 위한 전남형 공영시장 도매인재 효과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 연향동에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 연향동 좋은프라자 인근에서 29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4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목포시 상동과 오감동, 여수시 학동과 순천시 조례동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양현종이 텍사스 구단으로부터 2번째 방출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현종은 마이너리그에서 머물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지만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적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 시즌 국내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2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기간을 연장합니다. 광양시는 2차 긴급재난생활비의 신청을 2주까지 모두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장기 출타 등으로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한 연장 여론을 수렴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과 동일하게 다음 달 29일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